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4차 유행에 들어서자 정부는 수도권의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거리두기 최고 단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1,212명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서울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577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의 수준이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측하면서 4차 유행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기존 거리두기 체제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동안 더 지켜본 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대하여 현재 거리두기 한계를 일주일 연장하되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된다면 서울 또는 수도권 등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확산세의 주된 원인으로 20대와 30대의 확진자 수 증가를 꼽았습니다. 감염돼도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지나가는 데다 활동 반경이 넓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델타 변이 검출률은 수도권 20대에서 17%를 넘어 전국 검출률 9.9%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정부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선제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PC방과 노래 연습장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비롯해 사업장 방문 검사도 실시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와 업소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내일부터는 다중이용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 지침을 위반해 적발되면 열흘 동안 영업이 정지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2학기에 계획하고 있는 전면 등교를 앞두고 우려했던 학교 내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던 인천 인주초등학교에서는 확진자가 15명이 더 늘어 누적 확진자는 4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인천 인주초등학교에서 1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가족 등 2,5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 오늘 오전까지 15명이 추가돼 인주초 관련 누적 확진자가 4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학생은 36명이고 학생의 가족이 3명, 교사와 외부 강사가 각각 1명씩입니다. 학생 확진자 가운데 6학년 확진자의 동생인 4학년 학생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6학년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방역당국은 6학년 일부 학급이 참여했던 토론 수업과 체육활동 등을 점검하며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델타 변이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인주초 집단 감염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올 들어 가장 많은 3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만에 13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시흥 지역 한 지인 모임과 오산 지역 보험회사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마포구 음식점과 경기 지역 어학원 관련 확진자는 4명이 추가돼 도내 누적 확진자는 27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군 최대 신병 훈련기관인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 3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확진 훈련병 37명 중 36명은 같은 부대 소속으로 지난달 입소 후 2차례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훈련병 1명은 논산훈련소 내 다른 부대 소속으로 최근 가족이 확진돼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호남에 집중됐던 장맛비가 이번에는 부산과 경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네, 김민경 기자, 이 시각 현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지역은 어딘가요?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 남부지방까지 올라왔던 장마전선이 오후 들어서 점차 남해안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3시간 동안 발달한 비구름이 주로 부산과 경남 지역에 정체하듯이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1시간 동안에도 진주와 부산 등지에는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비구름뿐만이 아니라 또 남서쪽 해상으로도 강한 비구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마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입니다. 이 비구름은 앞으로 더욱 강하게 발달해서 오늘 밤 늦게부터 내륙 지방으로 들어올 걸로 분석됩니다. 슈퍼컴 예측 자료를 보면 오늘 밤까지는 주로 남해안과 남부 내륙 지방 곳곳으로 강한 비가 집중됩니다. 이후에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무렵엔 아까 보셨던 남서쪽 해상에서 발달하고 있는 비구름이 들어와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됩니다. 특히 강한 비구름은 남해안과 충청, 전북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이번 장맛비는 위력이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비가 내릴 걸로 예측됩니까? 네, 지난 주말부터 장맛비가 처음 시작됐는데요. 최근 닷새 동안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으로는 이미 누적 강우량이 600mm 안팎입니다. 여기에다가 내일까지 남해안과 충청, 전북 북부 지역에는 최고 120mm, 그 밖에 충청과 남부, 제주 지역으로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더 예보돼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또 비가 내리는 만큼 앞으로 비는 곧바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부산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에 따라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축대나 옹벽 붕괴, 산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최희 기자, 부산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부산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였던 장맛비가 오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다가 또 잦아들기도 하면서 장맛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오후 2시 20분부터는 부산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천천 주변의 세변교와 연안교, 수연교 하부도로가 통제됐고요. 소량 제1, 제2 지하차도, 진시장 지하차도, 당감 지하차도, 범천 지하차도 등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랑이 불어나 70대 남성이 실종되면서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다행히 스스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부산 소방재난본부에는 2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 정도로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며칠째 이어진 장맛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리는 비는 곧바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축대나 옹벽, 비탈면이 붕괴되거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큽니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오후 7시쯤이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 시간입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시간과 이 만조 시간이 서로 겹치는 만큼 해안가 저지대 등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장마전선이 지나는 대구 경북에는 오전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안상혁 기자, 지금은 비가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구 신천 대봉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까지 비가 세차게 내렸지만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현재 이 신천의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졌고 유속도 제법 빨라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청도, 포항과 칠곡, 성주와 영천 등 대구와 경북 9개 시군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신천 아양교 둔치 주차장과 달성 습지 둔치 주차장 등 하천 주변 주차장 10곳을 통제했고 압산과 팔공산 등 3곳의 등산로도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김천 직지사교와 교동교 하부도로 등 2곳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천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포도밭 작업을 하던 60대 부부가, 청송에서는 낚시터에 있던 40대 남성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한편 자정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칠곡 74.5, 김천 64.5, 영천 47.6, 문경 47.3, 대구 34.4mm 등입니다. 네, 오늘 저녁 이후부터 내일까지는 더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요?
네, 기상청은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 50에서 100mm, 또 문경과 예천, 구미, 김천 등 경북 서부 내륙에는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까지 경북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돼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림청은 경북 성주와 군위의 산사태 주의보를, 청도의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큰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4시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대구 경북에서도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도심 저지대와 하천, 급경사지에 계신 시민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에서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이번 일요일 1차로 후보 6명만을 남기게 되는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선두주자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야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세 번째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4만 원 정도가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4만 원 정도라면 정말 빚 좋은 개살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자 몸조심 하시는 건지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논란을 초래한 바지 내릴까요 발언도 지적을 받았고 이 후보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갑자기 바지를 내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좀 놀랍기도 하고요. 좀 엉뚱하기도 하고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질문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정치는 단체 경기인 만큼 내부 경쟁을 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불편함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정책 발표회를 열고 후보 8명이 직접 대표 공약을 설명합니다. 야권에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 9일 만에 정치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전 원장 측은 나라와 사회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고민한 결과 정치에 참여할 생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다음 달 시작하는 국민의힘 경선 일정과 야권 선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를 보며 정치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났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상호 협력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대강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원희룡 제주지사가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가장 강하게 싸우고 가장 강하게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는 바로 저 원희룡이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원지사의 행사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 50명 가까이가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수입차 제공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수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김 씨는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특별검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특검은 특히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장검사를 언급하며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소개해준 부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과 함께 임명된 특별검사보 2명도 함께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등 국정농단 사건의 남은 공소유지를 담당할 새 특검팀이 꾸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박 특검은 수입차 제공 의혹에 대해 며칠 빌린 뒤 반납했고 대여비도 줬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씨가 2017년 특별 사면된 것에 대해 당시 사면에 문제가 없었다고 장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직 검사가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데 대해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직 검사가 연루가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박 장관은 해당 검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경찰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오늘 오전 양 위원장을 불러 지난 5월 1일 세계 노동절 집회와 지난달 15일부터 이틀간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택배 노동조합의 상경 집회 등에서 감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사 대상에는 지난 주말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연 전국 노동자 대회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이 집회와 관련해 별도의 수사본부를 꾸려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12조 원을 돌파했고 LG전자도 역대 최대 매출과 함께 12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2조 5천억 원, 매출 63조 원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로 봤을 때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 영업이익도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이번 깜짝 실적은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PC용 반도체 판매가 늘었고 데이터 서버 수요도 증가하면서 D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사업 부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도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 매출은 17조 1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2년 만에 최대치, 매출도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TV가 실적을 이끌고 생활가전이 뒷받침했는데 특히 고가 가전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적자였던 휴대전화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관련 실적이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후실적을 나타내는 데 한몫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분기 평균 15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창출이 하반기에 예상이 되고 LG전자는 가전과 TV 부분의 수요 증가로 분기 평균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체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져 하반기 기업 실적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두고 노사위원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87%는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지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오늘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응답자 91.9%가 근로자위원회 요구안인 1,800원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87.2%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지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카드 없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손쉽게 결제하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하는데요. 이런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이들이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신종 역의 탈세 수법을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판매업자 A씨는 오픈마켓을 통해 이른바 역직구 형태로 해외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결제는 해외의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를 통해 이뤄졌고 대금은 국내 결제 대행업체를 거쳐 자신의 아들 계좌로 가도록 했습니다. 전자결제 대행사의 경우 수익자가 원하는 계좌에 대금을 송금해주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소득과 함께 아들에게 우회 증여한 사실까지 숨겼습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는 알리페이 같은 해외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를 모두 수입에서 누락했습니다. 대금 결제가 해외 전자결제 업체의 명의로 이뤄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13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외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가 국내 업체에 보내는 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로 유출되거나 국내로 역반입되는 과정에서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해 송금 수취가 이루어져 과세 당국의 눈을 피해 국세청은 이 밖에도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 국외로 소득을 이전한 다국적 기업과 해외 비밀 계좌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 등 33명의 역외 탈세자를 적발했습니다. 강화된 국제 공조를 이용해 해외 유명 은행에 은닉된 계좌 정보를 추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불법으로 거액의 돈을 해외로 보내고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에서 되팔아 차익을 챙긴 환치기 업자 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했는데요. 누적 거래 금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불법 외환 거래를 저지른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거액의 돈을 해외로 보내 가상화폐를 사들였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누적 거래 금액만 1조 6,900여억 원입니다. 한 직장인은 친구 동생과 함께 일본에 29차례 드나들면서 일본 현지에서 신용카드로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뽑아 가상화폐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번에 약 7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사서 국내 거래소로 전송한 뒤 국내에서 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2017년부터 2년 동안 일본에서 사서 국내에서 파는 걸 반복했고 320억 원을 불법 거래했습니다. 서울세관은 무역대금이나 유학경비라고 속여 해외로 돈을 보낸 뒤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국내에서 판 무역업자와 유학생 등도 적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해외 송금을 불법 대행하며 수수료와 시세 차익을 챙긴 환치기 업자들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많게는 20%가량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은 적발한 33명 가운데 14명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15명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밀수자금 등 범죄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사는 행위 등을 계속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정부가 건립할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로 서울 용산과 송년동 부지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고 이건희 회장 측의 기증품 2만 3천여 점을 소장 관리하려면 별도의 기증관이 필요하다며 전문가위원회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부지와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송년동 부지가 최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에 대한 제재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고 여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화 제의의 묵묵부답인 북한에 대해서는 답변을 계속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등 적성국가에 대한 징벌적 제재 정책의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제재를 통한 전면적인 압박은 피하면서 경제적 피해도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단독 제재보다는 동맹국들과의 공동 행동이 강조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재가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북한과 이란 등 적성국의 실질적 태도 변화나 외교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미국은 그간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해제해야 할지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책 재검토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책 재검토가 그대로 제재 해제나 완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부패나 인권 침해 등을 겨냥한 제재는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 방침인데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제재 완화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일단 만나 얘기해보자는 미국 정부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We've made very clear to the DPRK that we are ready to engage in good faith, constructive diplomacy. We are awaiting a constructive reply. 미국의 적성국 제재 정책 재검토는 올 여름쯤 마무리돼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대북 특별대표들은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도 북핵 문제에 관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외출 때마다 누나의 몸을 묶어두고 식사도 주지 않았는데 사망 당시 누나의 몸무게는 30kg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28kg,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동생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매달 누나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100만 원가량을 챙기기 위해 함께 살았지만 외출 때마다 누나의 몸을 묶어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의 외출은 길게는 사흘씩 이어졌는데 외출 때마다 A씨 누나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었고 이러다 보니 몸무게는 50kg 이상 줄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잔혹한 범행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형량을 더 올렸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누나를 부양하다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가 적법하지 못하다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3,280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19.87포인트, 0.6% 내린 3,285.34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4포인트, 0.23% 오른 1,047.36을 기록하며 종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4원 오른 달러당 1,138.1원에 거래가 끝났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부산 등지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400mm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참 걱정인데요. 충청과 전북 북부, 남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 그밖에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최고 80mm,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내일 오후에도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이 23도, 청주, 광주, 대구 2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청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 2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역시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